오늘은 도면에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령어들이에요. 스타일, 텍스트, 엠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명령어는 4개입니다. 스타일로 글꼴을 만들고 한 줄 쓰기인 텍스트, 한 줄 쓰기는 말 그대로 한 줄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엠텍스트, 말 그대로 여러 줄, 멀티라인 텍스트.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의 약자이고요, 엠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 줄 쓰기.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 글씨를 수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글자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텍스트하고 엠텍스트하고. 자,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스타일은 글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타일, 어논테이션에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어논테이트. 이제 홈 탭이 아니고 어논테이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 여기가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뜹니다. 스타일 명령어 실행해도 이렇게 스타일이 뜨고요. 지금 이 부분 내가 만든 스타일입니다. 글꼴이란 유형이란 얘기죠. 자, 맨 오른쪽으로 가면 New와 Set 커런트하고 델이 있습니다.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HG라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약자입니다. 한글.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HG가 만들어지고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폰트 스타일이요. 여기요. HG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리엘 맞나요? 아리엘? 네. 이 글꼴을 쓰겠습니다라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한글 글꼴이 아니죠. 그럼 한글 글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는 거죠. 자, A자 위로 이렇게 올려보니 골뱅이 한글 글꼴이 나오네요. 얘는 쓰면 안 됩니다. 한글 새로 쓰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쓰지 마시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Z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Z자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여기 있는 한글, 얘를 쓰시면 돼요. 자, 일단 굴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레귤러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맑은 고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드도 있고 레귤러도 있고 어떤 건 이탈릭도 있고, 이건 폰트 스타일이죠. 자,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옵니다. 글씨 사이즈에 글씨 높이가 나오죠. 얘는 글씨 높이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글씨 높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쓸 때, 글씨를 쓸 때 하나의 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글씨 크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씨 크기를 지정해 놓으면 도면 그릴 때 글씨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안 씁니다. 이 사이즈는 0으로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값을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글씨는 전부 10mm짜리 글씨로 그려지게 돼버립니다. 글씨 크기를 고정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사이드 다운. 자, 여기 왼쪽에 내용 보시면 돼요. 업사이드 다운. 글꼴이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백워드. 글씨가 좌우로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네, 쓸 일 없어요. 자, 위드 팩터가 뭐냐면 장평입니다. 장평. 자, 예를 들어서 2배 커져라. 글씨의 폭이 2배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0.7입니다. 그러면 글씨의 폭이, 그러니까 높이가 아니고
글씨의 폭이 0.7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일은 쓸 일 없습니다. 그냥 다 1로 씁니다. 그 다음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15도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15도 기울어져 버립니다. 역시 쓸 일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리 적용하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글씨가 써질 건데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글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두어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고딕을 쓰셔야 됩니다. 고딕 혹은 고딕체라고 하죠. 고딕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KS에 못 박아놨어요.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딕 이외의 글꼴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쁜 글씨가 있어도 그 글꼴 쓰시면 안 돼요. 도면의 원칙은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체를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고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궁서체를 썼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도면은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이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단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의 단초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회사마다 CI, BI라는 것이 존재해요. 로고도 있고 사용하는 글꼴도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되게 특이한 서체를 알아요. 막걸리채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에 가면 그 막걸리가 되게 유명해요. 거의 우리나라 시조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0년대 때는 그 술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혹은 지역별로 술을 만드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그걸 허용해주고 나온 제일 첫 번째 막걸리가 그 포천 막걸리예요. 되게 유명한데, 근데 요즘은 이제 지자체별로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막걸리채예요. 홍보하려고 만든 게. 막걸리채가 재밌어서 제가 도면에다가 막걸리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물음표로 깨져서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채가 없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회사가 특정한 글꼴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에다 도면을 준단 말이죠. 하청업체에다 도면을 줬는데 도면이 다 깨져서 나온단 말이죠. 물음표로, 어떤 건 물음표로 나오고 어떤 건 네모로 나오고 어떤 건 일본어로도 나오고 어떤 건 중국어로도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한글 뭐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글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복구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 90%, 95%는 다 해결이 돼요. 5%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 해결하면 돼요. 예전에 무식하게 어떻게 했냐면 원청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한글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걸 바꿔서 보내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폰트 뭐 쓰셨어요? 폰트 좀 보내주세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뭐죠? 알아야 쓰죠. 알아야 쓰죠. 이 네 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면 요 네 개의 서체가 딱 깔려요. 윈도우와 함께 깔리는 서체가 네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딕이 있죠. 누가 고딕이에요? 저 굴림체가 고딕입니다. 네, 이 굴림체 쓰시면 돼요. 얘네는 쓰면 안 되고, 얘네는 안 되고, 그럼 누굴 쓰란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글꼴에 해당 글자의 스타일을 뭐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한 95%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식이 아니죠. 조합형, 완성형.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고. 들어보셨나요? 조합형은 무슨 뜻일까요? 기억에 아를 더하면 가가 나오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완성형은 뭘까요? 다 있는 거죠. 표본이 다 있는 거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기야, 거기요, 고교, 구교, 구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글자와 비교를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나라 뭘 쓰면 좋은가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딱 맞는 건 조합형이죠. 그죠? 그럼 조합형으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완성형으로 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조합형일까요? 완성형일까요? 완성형입니다. 윈도우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MS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MS에서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 완성형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글 쓰기 너무 어려워.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MS에서 야 우리가 폰트 보내줄게. 그걸 기초로 써. 그래서 온 게 저 4개예요. 굴림, 궁서, 도듬, 바탕 이렇게 4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폰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회사들이 저 폰트 4개를 뜯어봤습니다. 다 들어있더라고요. 가, 야, 거, 겨, 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글꼴 하나 개발하는데 걸린 시간 2년이요. 초기에 글자 하나 개발하는데 2년씩 걸렸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폰트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내가 기껏해서 2년 동안 폰트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저놈이 내 거 맘대로 막 쓰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폰트 안 샀는데 막 쓰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공문 날리는 거예요. 저작권, 너네 저작권 위반했어. 이렇게요. 그 원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조합형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어려우니까 완성형으로 왔단 말이죠. 폰트는 어렵고 요즘 같으면 폰트 개발이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면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폰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많이 쉬워졌어요. 한 일주일이면 나오는 걸로 2주일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파일도 굉장히 커요. 우리 한글 파일은 되게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의 모든 조합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저 폰트 안에. 그래서 한글 파일은 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폰트 개발하는 회사가 폰트를 다 개발 안 하고 특수문자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폰트는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폰트는 특수문자가 지원이 되기도 해요. 그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굴림을 쓰시면 돼요. 윈도우가 준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MS가 샘플로 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한글의 경우수와 특수문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굴림, 궁서, 도둠, 바탕, 저 4개는. 저거 뜯어서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는 거, 외교력이 떨어지는 거, 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요.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MS 워드 나올 때마다 아래 한글이 눌렸어요. 자, 어쨌든 옛날 얘기고, 자, 어쨌든 이해되셨나요? 글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작권이요. 저작권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글꼴에 대한 저작권,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공문부터 날리고 봐요. 니네 이렇게 딱 봐서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 돌려서 니네 이거 우리 거 썼는데, 그리고 무조건 공문부터 날려요. 변호사가 공문부터 날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적법한 절차를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 변호사한테 증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덤탱이 쓰는 거죠. 70만 원짜리를 한 14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제 선배가 그랬거든요. 인테리어 해요. 근데 어디서 걸렸냐면 간판에서 걸린 거예요. 간판에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간판도 해준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간판 회사에서 서체를 구비를 안 해요. 거기는 들어온 거 그대로 레이저로 커팅해가지고 간판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판 회사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걸 디자인한 회사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선배가 썼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공문 날라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면 돼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미리 전화를 한 거예요. 대부분 다 마음이 아프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전화를 해요. 야, 나 전화했는데 어떡해?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변호사한테 사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사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로 사서 여기서 변호사랑 이쪽 변호사랑 이렇게 싸우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오토캐드 같은 경우 불법 복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했어요. 공문 날라왔네? 그럼 여기서 사요. 사서 납품하고 이쪽 변호사랑 저쪽 공문 날린 변호사랑 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형님, 다른 업체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그럼 그 업체 사세요.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어요. 1년짜리. 연구 라이센스 아니고 1년 라이센스. 이게 간판 서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 라이센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 출판용 라이센스가 다르고요. 간판용 라이센스가 달라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연구 라이센스인데 요즘은 1년 라이센스로 바뀌었어요. 매년 사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 회사는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먹고 사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법한 절차로 서체를 구매를 하던가, 그게 이제 제 정식 버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서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서체에 관련된 이런 소송권하고 프로그램 소송권하고 이미지에 관련된 소송권은 엄청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면서 반드시 한두 번은 꼭 겪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뭐, 프로그램 저작권도 걸릴 수 있고요. 서체에 대한 저작권도 걸릴 수 있어요. 거기 무조건 공문부터 날라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굴림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 이러한 연유로 굴림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뭘 쓴 거예요? 맑은 고딕 쓴 거예요. 맑은 고딕도 MS 오피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서체가 맑은 고딕이죠. 어지간하면 다 있을 거예요. MS 오피스 쓰는 데는 다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써보죠. 글씨를 쓸 때 여기 보시면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간단해요. 텍스트의 단축키는 DT입니다. 텍스트의 단축키는 DT고 M텍스트의 단축키는 T입니다. 원래 명령어가 있었어요.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다이나믹 텍스트가 있었는데 저 텍스트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 다이나믹 텍스트의 단축키가 DT인데 저 텍스트의 단축키가 DT입니다. 함께 쓰는 거죠. 자, 텍스트.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current style HG를 쓰고 있고 글자 높이 2.5mm로 곧 지정되어 있고 justify 자리 맞춤이죠. 글꼴의 자리 맞춤은 left로 되어 있고 시작점의 위치를 물어보네요. 자, 시작점 위치 클릭. 그랬더니 글자 높이 물어봅니다. 2.5mm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문장의 각도입니다. 0도 엔터. 그리고 글씨 쓰면 돼요. 자, 어떤가요? 글씨 써졌나요? 근데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그랬는데 여러 줄 써졌죠. 그죠? 자, 엔터, 엔터. 자, 이동하기. 다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싱글라인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쓸 때는 편의상 여러 줄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명령어가 종료되는 순간 다 줄 단위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높이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10mm. 그리고 엔터. 어떤가요? 글씨가 커진 거 보이시죠? 자, 또 하나. 자, 2.5mm 그대로 갔는데 이번엔 각도를 주겠습니다. 45도. 글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죠? 자, 로테이트는 그래서 쓸 일이 없어요. 텍스트의 로테이트는 쓸 일이 없어요. 회전하는 것. 그냥 로테이트 명령어로 회전시키면 돼요. 의미 없습니다. 글자 크기만 한번 바꿔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는 글꼴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의 크기 대략 1.3mm에서 3mm 사이를 사용합니다. 작은 글꼴이. 작은 글자가 1.3에서 3mm를 써요. 근데 CAD는 기본값이 2.5mm입니다. 2.5mm가 기본값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현장에 나가면 그 현장 이제 작업 반장님들이 계세요. 일명 오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 반장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철골 작업 반장님이셨거든요. 언제까지 하셨냐면 72까지 하셨어요. 작업 반장님들이요.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이제 목공이죠. 목공 작업 반장님들이 제일 많은데 보통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60세예요. 평균. 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좀 이르신 분들도 계세요. 한 40대 목수들도 있고 50대 목수들도 있는데 평균 보면 60대가 평균이에요. 작업 반장님들이. 그만큼 그 노하우가 쌓이고 일을 많이 해야만 작업 반장님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50대만 넘어도 도면이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1.3mm짜리 글씨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짜증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작업 현장이 이렇게 환할까요? 아니요, 이렇지 않아요. 작업 현장은 전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물론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두운 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형광등 많이 켜놓고 작업하지 않아요. 저 1.3mm짜리 못 읽어요. 이해되시나요? 최소 작업 현장에서 도면을 보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이제 부장님하고 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게 여기 있었어요. 저는 작은 글씨를 2mm 써요. 왜냐면 이제 현장 나가면 도면을 보기 어려워 하시니까 글자 크기를 2mm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 나가면 그래도 돋보기 쓰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2mm 쓰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배려 안 하는 거죠. 글자 크기가 크다고 타박하시더라고요. 얼마짜리 쓸까요? 그랬더니 1.5mm 써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싸움 났잖아요. 반장님이 도면 누가 그렸어? 부장님이 은근슬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싸움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쓰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3mm 써요. 자, 그래서 1.3에서 3mm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저는 디폴트 값 2.5mm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글자가 있습니다. 큰 글자가 있고요. 아주 큰 글자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제목줄입니다. 여기가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보통 배수로 가는 게 좋습니다. 2.5니까 여기는 5mm, 여기는 10mm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2.5, 5, 10, 20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2mm로 썼어요. 2, 4, 6, 8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기는 한 8 정도 쓰면 되겠다. 7.5인데 그냥 8로 바꾸고 10으로 바꿔버리죠. 10 이렇게요. 배수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2, 4, 6, 8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 저도 2, 4, 6, 8 많이 써요. 저는 이제
2mm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68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글씨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아주 큰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아주 큰 글자까지는 없고 큰 글자가 제목입니다. 밑에 이렇게 제목 쓸 때 쓰는 글자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글자가 있고 아주 작은 글자가 있고 이 작은 글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문자하고 치수 문자가 여기 해당돼요. 작은 글자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수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특수문자. 쌍기역의 한자키. 그 다음에 그리고 리을이었나? 아니, 니은의 한자키. 아닌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면에 사용할 때 파이기호 종종 사용하잖아요. 네, 파이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캐드 내에서 쓸 때 %%C라고 쓰면 됩니다. %%C라고 쓰면 저 파이기호가 나옵니다. 캐드 내에서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수문자가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땐 쌍기역의 한자를 눌러보세요. 자, %P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P를 누르게 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 얘 각도 표시입니다. %D를 누르거나 기역의 한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는 저 쌍기역의 한자, 디귿의 한자, 기역의 한자 누르는 건 옛날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요즘 MZ세대는 뭐 쓰는지 아세요? 이모지 씁니다.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요. 윈도우하고 마침표. 이모지 쓰더라고요. 자,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글자를 쓸 겁니다. 시작점 지정하고, 아이고, 다시. 시작점 0도. 자, %, 영어 C. 파이기호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50, 아니 40mm. 그 다음, 오차, %P. 그 다음, 각도. 자,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특수문자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쓸 때 하나 더 하자면 특수문자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굳이 얘네들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요. %U를 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언더라인이 돼요. 그리고 밑줄 긋기. 자, 밑줄이 그어지죠? %U 다시 한번 쓰면 어떤가요? 딱 밑줄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번엔 퍼센트 5입니다. 오버라인의 약자예요. 윗줄 긋기. 다시 한번 퍼센트 5. 그러면 이렇게 윗줄 긋기가 실행이 되고요. 다시 퍼센트 K입니다. 스트로크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U, 밑줄 긋기, 그 다음 퍼센트 5, 윗줄 긋기, 취소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요령이 조금 있는데, 자, 그만 쓰고 싶어요. 여기서 글씨를 그만 쓰고 싶어요.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엔터 2번 안 하고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또 하나. 글자 쓰기를 실행을 했는데 보시면 맨 아랫줄이 지금 활성돼 있죠. 그죠? 여기 엔터 치면 그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글꼴의 자리 맞춤인데 레프트, 센터, 라이트, 미들, 얼라인, 피트, TLT, CTR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일단 쉬운 거 레프트입니다. 얘는 레프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레프트입니다. 센터를 지정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된 거 맞나요? 자, 마저 조금 더 보고합니다. 자, justify, 이번엔 right. 오른쪽 정렬이죠. 자,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정렬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레프트 정렬, 그 다음 센터 정렬, 라이트 정렬. 자, 이번엔 또 다른 걸 또 보시죠. 텍스트, justify 보시니까, 얼라인하고 미들하고 피트가 있네요. 얼라인 피트를 한번 살펴보죠. 얼라인 피트를 쓸 건데, 자, 쓰기 전에 먼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자, 골뱅이 50,2.5. 너무 작은가요? 다시 렉탱글 50,5. 이렇게요. 가로가 50이고 높이가 5인 직사각형을 2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개 그려보시죠. 50에 5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과 피트는 조금 달라요. 얼라인은 정렬하다라는 뜻이죠. 자, 캐드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엔드 포인트 텍스트 베이스라인. 텍스트 문자 기준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이렇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 글자를 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가요? 글자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크게 써지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사이에다가 모든 문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 사각형 사이에 모든 문자를 맞추는 거예요. 한 글자가 나오니까 한 글자를 맞추는 겁니다.
폭을 맞추는 거예요. 폭을. 높이는 가변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얼라인이고, 자, 피트는 조금 달라요. 피트는 글자의 폭과 높이까지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글자의 시작점, 끝점, 높이까지 고정을 하는 거예요. 점 3개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장평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요. 글자의 장평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얼라인과 PT의 차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간단하게 표를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X라인, 옵셋 8mm, 30,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8mm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표를 그릴 때는요, 보통 중간 정렬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의 중간, 이 높이의 중간. 그죠? 중간중간 정렬을 하게 돼요. 중간,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선을 그려줍니다. 센터 정렬도 안 돼요. 이거 센터 정렬하고 제가 2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이쪽에는 센터 정렬을 할 거고, 이쪽엔 미들 정렬을 할 겁니다. 텍스트, 자, 센터. 자, 글자 높이 5mm. 날짜라고 해볼까요? 어떤가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미들. 어떤가요? 딱 가운데 들어가는 거 맞나요? 미들 정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자, 탑 레프트, 글자 5mm, 특별한 거 없죠? 왜냐면 포인트가 어디 잡혀 있어요? 여기. 이 글자에 바로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탑 레프트. 자, 다시 탑 센터. 중간 정렬이죠. 바로 여기가 탑 센터. 그 다음 탑 라이트. 자, 누가 돼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TLTC, TR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다 하기는 좀 그렇고 BLBC, BR만 해보죠. BL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그립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C 바텀 센터죠. 자,
그 다음 BR 이렇게요. 보시면 바텀 라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요, 글자와 관련된 오스냅이 있습니다. 그게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입니다. 인서트 또는 인설션, 삽입점이라는 뜻이에요. 글자의 베이스 포인트를 찾아내는 오스냅입니다. 자, 라인, 그리고 인설션, 인서트 여기 있네요.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의 삽입 위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 베이스 포인트.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설션, 인설트,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1키를 눌러보세요. 속성창이죠.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여기 글자가 나오네요. 컨텐츠에 글자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타일 나오죠. 여기서 스타일만 바꿔줘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에 보면 바텀 라이트 있네요.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여기 나오네요. 10mm. 그러면 글자 크기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뭐 위드 팩터, 장평과 기울기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네. 여기 업사이드 다운하고 백워드까지 여기서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15도, 로테이션은 45도. 그러면 이렇게 15도 기울어지고 45도 회전된 이런 글꼴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타일을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장자가 SHX로 끝나는 거 보이시나요? 요 파일 SHX로 끝나는 파일들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문제가 돼요. 자, 오토캐드에는 두 종류의 파일이 사용되어집니다. TTF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캐드에는. 이건 뭐냐면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얘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 들어가면 나와요. 이렇게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들어가면 여기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서체들이 TTF하고 FON 파일입니다. TrueType 폰트, 그 다음에 폰트에서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파일들이 바로 폰트 파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별표점 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토캐드 전용 파일입니다. SHX로 끝나는 건 오토캐드 전용 서체라고 하고, 요거 빅폰트라고 합니다. 큰 글꼴이란 뜻이죠. 네, 서체 자체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좀 더 크게 쓴다고 해서 빅폰트라고 합니다. 어디 들어가냐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에 폰트에 보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SHX 파일 나오죠? 얘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SHX 파일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트루타입 폰트를 쓸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SHX 파일을 체크하게 되면 빅폰트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SHX 파일만 남게 되고, 이 중에 빅폰트가 남게 됩니다. 여기 맨 아래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4개 있죠. 요 4개가 한글 파일입니다. 요 4개가 한글이 지원되는 서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에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서체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윈도우 서체가 깨졌던가 아니면 오토캐드 서체가 깨졌던가. 그래서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폰트에서 바로 이 부분 폰트에서 SHX가 아닌 파일이에요. 윈도우 파일인 거죠. 윈도우 파일이면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SHX 파일이 깨졌으면 이렇게 txt.shx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빅폰트에서 WH로 시작하는 요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어플리, 즉 다시 말하면 지정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한글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금 txt.shx 파일 빅폰트로 지금 제가 바꿔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글이 에러가 나면, 한글이 깨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두 가지, 이렇게. 윈도우 전용 서체가 깨졌을 경우는 굴림으로, 그 다음 빅폰트가 깨진 경우는 WH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맑은 고딕으로. 자, 그 다음에 글씨 수정하기. 글씨 수정하는 명령어는 텍스트 에디트. T2 이렇게 갈까요?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자, 텍스트 에디트 아니구나, ED구나. 다시요. 텍스트 에디트 ED네요.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글자를 한번 수정해 보시죠.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에 %C 수정이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또 하나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텍스트 에디트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글자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글자 수정이 바로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우리가 안 한 게 뭐냐면 m텍스트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자, m텍스트가 제일 쉬워요. 자, m텍스트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을 딱 지정하고 나면 이 위에 라인이 다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스타일을 쓸 건지 글자 크기는 얼마인지 자 보시죠. 여기 글자 크기를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간혹 여기 눌러놓고 왜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밖에 없는 게 맞아요. 이거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 값을 넣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자, 보세요. 자, 축척이 1대 40입니다. 축척이 1대 40이에요. 그러면 얘는 글자 크기가 얼마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80mm짜리 글씨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텍스트는 스케일이 없어요. 내가 일일이 계산해서 그 크기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이해되셨나요? 축척이 1대 50이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때그때 문자의 크기를 계산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부터 뭐 300, 400, 500 다 넣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글자의 크기를 2468로 썼지만 어떤 사람은 1.5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5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계산한 글자의 크기를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처럼 일일이 다 써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문자의 크기를 저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산해서 저기다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글꼴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스타일에서 바꿨죠? M텍스트는 글꼴을 별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도 별도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어딨냐면 어디 갔나요? 심벌 여기 있네요. 여기 다 특수문자들입니다. 각도 표시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센터 almost equal 뭐 이런 거 특수문자들이 있어요.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글자 써진 거 보이시나요? 다만 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혹은 텍스트 에디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저스티피케이션 등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미들 센터로 놨네요. 그럼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블록을 지정하고 글자 크기 지정하고, 이거 색상도 바꾸고.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맞습니까? 맞나요? 네.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래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글자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다 테두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텍스트 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자,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썼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키우고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자, 이때 컨트롤 1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 노로 잡혀 있습니다. 이걸 yes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요. m텍스트에 프레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이 있죠. 이 그립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립을 이용하면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용해서 렉탱글 텍스트 쓰는 것보다 그냥 m텍스트 쓰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얘는 텍스트죠. 아니 m텍스트죠. m텍스트를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로 바뀌어요. 자, 근데 명령어 중에 text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다시 m텍스트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m텍스트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를 분해하고 다시 text to m텍스트로 m텍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